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음력 8월 9월 달에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어요. 네네. 자, 음력 8월은 이제 한가위가 들어오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8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8은 단절이 되지 않은, 그리고 각이 지지 않은 둥글둥글한 형태를 이루면서 그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선이 모여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음력 8월이 가지고 있는 달의 기운 자체가 풍성하고, 그리고 둥그러운 여기에다가 항상 그 운을 담아서 그것을 잘 활용만 해준다면 우리한테 다월라이없이 좋은 그런 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명절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집안의 소품을 활용해서 어떤 풍수 인테리어도 민간요법이라도, 그리고 그 물건의 힘이 굉장히 다 있기 때문에 그 물건만 정확히 알고 활용만 하고 배치만 해준다면 내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금전운, 귀인운, 횡재수 이런 모든 것들이 명예, 승진 이런 것들이 내 집안의 모든 소품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마련인데요. 첫 번째 운이 들어올 때, 나갈 때의 가장 첫 번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현관입니다. 현관. 근데 자, 이 현관 앞에 배치를 시켜둬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현관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운을 막 나왔다 들어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안에 내 식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디를 들리고, 그리고 어디를 밟고 어디에 있었다가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가 섞여지고 또 이 섞여졌다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현관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이 현관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무언가의 소품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관 근처에 신발을 벗지 않은 그 반경에 이제 밑에다가 솔직히 신발을 벗는 그 양쪽 옆에 두꺼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북이 그런 것들을 좀 놓게 되어 있는데, 현관 옆에 거북이를 둘 때는 솔직히 막 동으로 된 아니면 나무로 된 그렇게 돌은 솔직히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터가 무거운 곳과 수맥이 있고 음기가 강한 곳은 이런 돌로 만든 그런 물품을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더해져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내 집이 약간 저층에 있고, 그리고 내 집이 빛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 집이 뭔가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수맥이 좀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돌로 만든 물건으로 집안을 배치시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는 거를 방어를 하는 이유는 안 좋은 거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차단을 하고 좋은 운을 유지를 시켜야 되기 위함인데, 두 번째는 두꺼비 거북이가 아니더라도 늙은 호박은 금전을 상징해요. 막 부귀영화, 금전, 재물, 좋은 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늙은 호박도 현관문 근처에 하나, 둘, 세 개, 어떤 집은 시골집은 몇 겹이 쌓여져 놓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현관 근처에는 되게 금으로, 그러니까 색깔만 금인 거지 실질적으로 금을 거기다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장식 용품도 굉장히 절 근처에 가면 불교 용품이라고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많이 있잖아요. 화려한 닭도 있고 호랑이 코끼리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관 근처에 배치를 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 현관을 들어와서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자, 이 거실도 재물이 융통이 되어지는 공간, 즉 이 재물이 들어와서 딱 어느 정도 차단이 돼서 반사가 돼서 나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
이 거실에게 있어서 가장 좋게 금전이 적용이 되는 것이 거실 창문입니다. 창문.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집에 거북이를 키워요. 육지 거북이. 근데 그 육지 거북이를 스팟을 키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스팟이 켜지고 해서 이 조명 역할을 하죠. 그 거북이가 없었으면 전 스탠드를 좀 놨었을 텐데 그 거북이의 스팟 역할 때문에 이제 스탠드가 없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실에 솔직히 이 돈이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할로윈 조명 같이 그 옷가게 가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든지 약간 조명 자체가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 그리고 사람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 아주 예뻐 보이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지게 하는 빛인데, 돈은 그런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빛을 따라 들어와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거실은 항상 어떤 커튼을 안 치더라도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면은 약간 스탠드를 은은하게 켜두고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은 조왕신이라고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 조왕신은 내 집에 먹을 게 항상 비축되어야 되고, 그쪽에 내가 간장을 하는 그곳에는 먹을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게 있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음력 8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날짜가 9월 15일이 음력 8월 초하루인데요. 이 8월 초하루에는 이제 솔직히 새 쌀을 사서 쌀 10kg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쌀 10kg 정도와 이제 소주 한 병을 이제 조항에 뭐 싱크대 밑이나 정수기 밑이나 뭐 싱크대 위든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잠깐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죠. 내 집안의 터에 예의를 먼저 차리는 거예요. 저도 항상 늘 음력 뭐 1월 달부터 12월 달의 상간 안에 음력 8월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예민하게 맞이를 하는 달이긴 한데,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보이는 기운이지만 그래도 그쪽에게 내가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킨다면 솔직히 안 보이는 기운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에서도 그 조왕신이 역할을 해주는 건 금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쌀 10kg, 그것도 이제 뭐 햅쌀이면 너무 좋고요. 단 잡곡은 안 돼요. 쌀 10kg와 소주 한 병. 그리고 이제 음력 8월 초니까 내 터에 민간요법으로 그냥 아주 살짝 인사만 드리는 거죠. 소주 3병과 쌀 10kg. 그러면 쌀 10kg와 소주 한 병은 싱크대 쪽에, 그리고 소주 한 병은 화장실에, 소주 한 병은 또 이제 현관문을 문을 열고 나가지 않은 안쪽에 현관문 밑에다가 놓고 이제 터에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서 반나절 있다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삶의 어떤 지혜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안 보이는 기운에게 있어서는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실보다는 득이 따르기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기운이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가장 자는 곳, 안방인데요. 그 안방은 솔직히 내가 이제 집 주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팁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 집에. 근데 내가 주인인데 안방에서 자야 되는데 주인이 안방에서 안 자고 이상하게 건너방에서 잔다든지 뭐 쪽방에서 잔다던가, 안방은 다른 사람을 냅두고 나는 옆에 방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의 주인 행사를 못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인데 안방에서 자야 되는데 내가 그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자게 되면 항상 내 위치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쑥쑥쑥쑥 뻗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2인자와 항상 3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건,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방에서 잠을 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방에 잘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침대만 덩그러니 가운데 하나, 벽하고 붙지도 않고. 그 부잣집, 그 부유한 집에 가면은 진짜 그 안방에 자는 침실에
그냥 덩그러니 침대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즉 그 벽하고 벽 사이에서 이 기운이 돌 때 한쪽 벽이 막히면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 벽이 또 막히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럼 결국은 원의 형태를 이루는 기운이 아니라 반쪽만 흐려지는 이렇게 기운이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시간의 패턴에 이렇게 맴돌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운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살짝만 띄어놔도 되잖아요. 살짝만 띄어놔도 되니까 침대와 내 벽과 프레임 사이를 살짝만 띄어서 운을 최소한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숙면을 취할 때 그 기운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방법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중요하게 차지를 하는 부분은 화장실. 화장실은 그 화장실 측신이라고 하죠. 이 측신은 매우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되게 그 쳐다보면 정말 소름 끼치고 하게 생겼지만 마음은 되게 순수하게 서려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신이 화장실에 계심으로써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명예, 이런 금전도 마찬가지, 이 집안의 모든 중심의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화장실 신은 솔직히 원색의 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막 커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작아도 안 돼요. 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핑크색은 연하잖아요. 핫핑크, 막 주황색, 막 녹색,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조화 한 송이 정도, 한 꽃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오리병에 꽂아서 그쪽에다 화장실에 위에 놔둬주는 것도 이분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제 역할을 하는 향기입니다. 향기. 자, 이분이 가장 어느 거에 이렇게 사르르 하고 녹냐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죠. 나를 알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꽃을 줬어. 근데 꽃까지 줬는데 그 꽃은 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할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조화를 갖다 두는 거죠. 그 조화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예요. 집안에 최소한의 조화가 한두 송이 정도는 괜찮은 건데, 여기에 향기가 없으니까, 생화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조화다 보니까 향기가 없기 때문에 방향제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향의 꽃에서 나는 것처럼 하는, 그렇게 유지만 시켜주면은 이 화장실 신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만 배치를 딱 해주면 솔직히 막말로 집에서 터전에서 생겨지는 가와만사성의 모든 근원을 이 터신들이 알아서 돌려주고 융통하고, 그리고 정말 둥글둥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일도 갖다 주고, 내 집에서는 쓰레기밖에 나가는 게 없어야 되고, 내 집에서는 쓰레기만 나가고 많은 거를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터신입니다. 터신. 그래서 그 터신을 항상 잘 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떠한 것이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목적인만 똑같다면 요 상태만 밸런스만 맞춰준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 달성을 꼭 이룰 수 있으니까, 이번 명절 때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러니까는 음력 8월 시작이 되는 그때에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